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을 준비하고 이모티콘 제안 페이지를 살펴볼게요. 이모티콘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움직이는 이모티콘 시안의 경우 총 24개로 투명한 배경의 멈춰있는 PNG 파일 21종이 필요하고 흰색 배경의 움직이는 GIF 파일 3종이 필요해요.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360픽셀, 세로 360픽셀이고 용량은 1개당 2MB 이하, 해상도는 72dpi, 컬러 모드는 RGB입니다. 프레임 수는 24프레임 이하여야 합니다. 멈춰있는 이모티콘 시안의 경우 투명한 배경의 멈춰있는 PNG 파일 32종이 필요하고요. 용량을 제외하고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이미지 규격과 동일합니다. 그럼 프로크리에이트와 포토샵으로 PNG, GIF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업 노트에 타임코드를 적어뒀으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골라 들어주세요. 먼저 프로크리에이트로 PNG를 저장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규정 사이즈가 360픽셀이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작업을 하셨으면 사이즈를 줄여주셔야 돼요. 이때 추후 수정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원본은 꼭 남겨놓고 원본을 복제한 후 사본을 줄여주세요.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는 가로 1000, 세로 1000픽셀이기 때문에 사본을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갤러리로 나가셔서 복제할 파일을 왼쪽으로 쓸어주세요. 그리고 복제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공구 버튼을 눌러주시고 캔버스로 가셔서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고 캔버스 리샘플을 켜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360픽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DPI는 72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완료를 눌러주시면 캔버스 크기가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PNG는 배경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창에 가셔서 배경을 다 꺼줄게요. 배경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그리고 이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공구 아이콘 눌러주시고 공유로 가셔서 PNG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PNG 파일을 저장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GIF를 저장해 볼게요. GIF도 마찬가지로 원본의 큰 사이즈는 남겨놓은 후 복제해서 사본을 360 사이즈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GIF는 배경이 흰색이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어 창에 가셔서 배경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파일을 저장해 볼게요. 공구 버튼을 눌러주시고 공유, 밑에 있는 움직이는 GIF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 패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최대 해상도를 눌러주시고요. 초당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초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더링과 프레임당 색상 팔레트를 켜주세요. 투명한 배경은 꺼주시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한 이미지는 아이패드 갤러리 앱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로 PNG와 GIF 파일을 저장을 해보았습니다. 포토샵으로 PNG를 저장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PNG는 배경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창에 가셔서 배경 레이어 눈을 꺼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파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내보내기로 가셔서 웹용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측에 파일 형식을 PNG24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미지 크기를 1000픽셀이 아니라 360픽셀, 360픽셀로 조절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저장할 파일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대지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작업하셨을 때 저장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PNG는 배경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경을 깔고 작업을 하셨다면 레이어를 다 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파일, 내보내기, 대지를 파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장할 파일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요.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고 여기서 선택한 대지 내보내기는 체크를 해제해줄게요. 그리고 내보내기의 배경 포함도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그런 다음 파일 유형은 PNG24로 설정해 주시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GIF를 저장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GIF는 배경이 흰색이어야 하기 때문에 배경을 흰색으로 깔아주시고요. PNG와 동일하게 해주시되 파일 형식만 변경해주시면 돼요. 좌측 상단의 파일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보내기로 가셔서 웹용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파일 형식을 PNG24가 아니라 GIF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마찬가지로 360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여러분들이 저장할 파일의 경로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모티콘을 제안하기 위해 제안 페이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이모티콘을 제안하기 위해선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오신 후 마이 스튜디오 버튼을 눌러주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모티콘 제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안할 종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안 페이지를 함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모티콘 정보에 대해 쓰는 창이 뜹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모티콘 상품명은 이모티콘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이모티콘 컨셉에 맞는 찰떡 같고 재미난 제목이면 더 눈에 띄고 좋겠지만 제가 4년간 느낀 바로는 제목은 이모티콘 승인 미승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모티콘 시리즈명과 작가명인데요. 시리즈명은 말 그대로 시리즈명 혹은 여러분의 캐릭터명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명칭은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가명은 이렇게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제목 밑에 노출되는 명칭입니다. 만약 이모티콘이 여러 개라면 이 작가명을 통일시켜야 이 이름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의 이모티콘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의하셔서 정해두시고요. 이모티콘 설명란에는 제작 의도나 컨셉, 캐릭터 설명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 경험상 설명도 승인 미승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적어서 냈는데 승인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설명과 제목보다는 24가지의 이모티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참고 사이트에는 제출한 캐릭터에 관련하여 운영 중인 인스타나 트위터, 블로그 등 SNS 계정을 추가해 주시는데요. 가능하면 이 참고 사이트는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SNS의 팔로워가 많거나 이모티콘 캐릭터 관련 만화나 일러스트들이 많다면 승인받을 확률도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캐릭터로 여러 이모티콘을 앞으로도 쭉 출시하고 싶다면 그 캐릭터를 활용한 SNS 활동도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제안 화면으로 돌아가서 참고 사이트 밑의 참고자료 첨부는 이모티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을 경우 자료로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모티콘 시안란입니다. 올리기 전에 혹시 이모티콘 제한 규격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 강에서 이 시안란에 이모티콘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이모티콘을 4년간 제안하면서 제가 터득한 배치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니까 제안하기 전에 다음 강의도 필수로 들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을 준비하고 이모티콘 제안 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안 전 꿀팁과 승인 후 출시까지의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가 4년간 이모티콘을 제안하면서 알게 된 제안 전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승인 후 출시까지의 단계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모티콘 제안 페이지를 살펴봤었죠? 그 중에 이모티콘 시안란을 확인했었는데요. 이 시안에 들어가는 이모티콘 이미지의 배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무렇게나 배치하기보단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 승인 확률이 조금 더 높았던 2가지의 배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잘 보이는 윗칸에 내 이모티콘 중 재밌고 독특하거나 귀여운 이미지들을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무난하거나 일반적인 멘트의 이모티콘은 뒤쪽으로 배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이 제일 눈에 잘 띄므로 가장 자신 있는 이모티콘을 배치해주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뒤쪽은 시선이 덜 가니까요. 비교적 자신이 없거나 무난한 이모티콘을 넣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이모티콘의 이미지들이 스토리처럼 읽히도록 배치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굿모닝, 일어났어? 뭐해? 심심해? 놀자, 대답해, 배고파, 밥 먹었어? 배불러, 졸리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4번의 이모티콘을 쭉 읽었을 때 이모티콘의 컨셉이 스토리처럼 읽히도록 배치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이모티콘의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관련이 있는 감정이나 메시지끼리 묶어서 배치를 해보세요. 기쁜 감정에 속하는 이모티콘들끼리 모아서 배치를 하고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 사랑의 감정 이렇게 감정별로 묶어서 배치를 하게 되면 화면을 쭉 읽었을 때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들고 이모티콘의 컨셉도 쉽게 읽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배치가 뭐 그렇게 중요해? 하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미승인을 받고 나서 이모티콘은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배치만 바꿔서 승인을 받은 이모티콘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애용이 이모티콘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제안을 했을 때 미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배치를 살짝만 바꾼 후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한번 2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모티콘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정말 미세하게 효과나 메시지를 조금 추가한 거 말고는 거의 동일한 이모티콘인데요. 하지만 배치가 살짝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첫 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만 비교를 해볼게요. 미승인 이모티콘보다 승인 이모티콘이 조금 더 화려하고 눈길을 끄는 이모티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좌측 상단이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위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 2, 3번의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배치만 바꿔도 승인, 미승인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모티콘을 아무 생각 없이 중구난방하게 배치하지 마시고 24가지를 깔끔하고 컨셉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고심해서 배치를 해주세요. 이모티콘 제안을 완료하고 나서 시안 심사에는 약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제안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2주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달력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모티콘 심사위원들은 첫 주 화요일부터 둘째 주 월요일까지 제안한 이모티콘을 모아서 그 다음 주인 셋째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한꺼번에 결과를 발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첫째 주 화요일에 제안을 하면 결과를 받기 위해 2주를 넘게 기다리셔야겠죠. 그러나 둘째 주 월요일에 제안을 한다면 바로 그 다음 주에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모티콘을 제작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혹은 그 다다음 주 월요일에 이모티콘을 완성하여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괜히 일찍 제안하셔서 더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월요일에 제안해서 그 다음 주에 빠르게 결과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승인 메일은 보통 화, 수, 목요일에 오고 미승인 메일은 그보다 더 늦은 목, 금요일에 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승인된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승인 메일이 우선적으로 가고요. 그 후 미승인 메일이 갑니다. 이모티콘 작가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커뮤니티에 승인 메일이 돌 때마다 승인되신 작가분들이 자신의 제안 번호와 함께 소식을 올리니까요. 결과를 더 빨리 알고 싶고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싶다면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승인이 도는 화, 수, 목요일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모티콘을 승인받고 어떤 식의 제작 과정을 거쳐 출시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승인을 받게 되면 카카오와 전자계약을 맺고 상품화 시안을 제작합니다. 컬러 시안은 애니 시안에 들어가기 전 멈춰있는 이미지 상태로 어떤 움직임과 메시지를 표현한 것인지 카카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승인을 받은 후에 시안과 너무 다른 이모티콘을 만들게 되면 승인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요. 2단계에서는 폭력적이거나 욕설, 흉기,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모티콘 시안은 수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컬러 시안을 통과하게 되면 멈춘 이모티콘의 경우 바로 최종 파일을 제작하게 되며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애니 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애니 시안 단계에서는 이전에 제출했던 3가지 GIF처럼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나머지 21종도 만들어줍니다. 애니 시안에서는 색칠이 삐져나왔거나 모션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일 경우 수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애니 시안을 무사히 끝내게 되면 최종 파일을 제작합니다. 최종 파일에서는 이모티콘을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시키기 위한 파일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웹 애니메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 기프트 파일, 키보드 썸네일 등 가이드에 맞게 최종 파일을 제작합니다. 최종 파일도 끝나면 드디어 기기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기기 테스트에 들어가면 이모티콘 제작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기기 테스트에 들어간 날짜로부터 2, 3개월 후 최종으로 이모티콘이 출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시안을 제출하고 이모티콘 출시까지는 빠르면 4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모티콘 제안 전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승인 후 출시까지의 단계에 대해 설명해드렸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모티콘을 제안하고 미승인 받았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유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모티콘을 제안하고 미승인을 받았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과 다양한 이모티콘 플랫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셔야 할 건 여러분들의 이모티콘을 수정하는 겁니다. 제가 1챕터 3강에서 제 이모티콘을 예시로 미승인 이모티콘과 승인 이모티콘을 비교하며 설명해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강의를 참고해서 수정을 해보시길 바라며 이번 강에서는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캐릭터가 대중성 있는 그림체인지 확인해주세요. 실제 출시된 이모티콘들이랑 여러분의 캐릭터를 비교해보고 이모티콘 맞춤형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제가 제공해드린 캐릭터 가이드를 참고해서 수정해보셔도 좋아요. 두 번째, 캐릭터와 멘트 크기가 한눈에 잘 보이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컨셉 자체가 캐릭터가 작은 컨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멘트와 캐릭터가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크기를 키워주세요. 세 번째, 24가지 캐릭터의 부피감, 형태, 색상이 적절하게 통일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통일되지 않은 채 중구난방하게 그려졌다면 수정해주세요. 네 번째, 여러분이 정한 이모티콘의 컨셉, 타겟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주세요. 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더 명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던지 멘트를 추가해서 이해를 돕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24가지가 다양한 동작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주세요. 너무 비슷한 동작으로만 그리면 이모티콘이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제공해드린 동작 가이드를 참고해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수정해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사실상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모티콘 감정과 멘트, 상황 표현이 재미있고 독창적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무난하고 진부한 이모티콘은 승인받기가 어려워요. 4챕터의 기획 강의를 보시고 더 참신하게 이모티콘을 수정해보세요. 그리고 지난 강의를 참고해서 이모티콘 시안 페이지에서 배치도 컨셉이 잘 보이도록 적절하게 수정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플랫폼에 이모티콘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라인, 밴드, 오지큐 마켓, 모이톡, 이모틱박스 등 다양한 플랫폼의 이모티콘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답니다. 카톡 이모티콘을 미승인 받게 된다면 제작한 이모티콘을 버리지 말고 다른 플랫폼에 제출을 하세요. 라인, 오지큐는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받아주는 편입니다. 실제 많은 이모티콘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미승인 받은 이모티콘들을 재활용하고 있어요. 카톡 외의 대표적인 이모티콘 플랫폼, 라인과 오지큐, 밴드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강의에서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플랫폼의 이모티콘 규정은 카톡과 비슷한데요. 사이즈가 살짝씩 다릅니다. 라인은 이미지 사이즈가 카톡과는 달리 최대 320에서 270 픽셀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수량도 8종, 16종, 24종에서 원하시는 개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라인은 우리나라보다 동남아, 일본에서 더 많이 쓰이므로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싶다면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버전도 같이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밴드의 경우 라인이나 오지큐 등 기타 다른 플랫폼에 비해 심사 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사이즈는 370, 320 픽셀이고 카톡의 경우 움직이는 이모티콘 시안으로 멈춰있는 PNG 이미지 21종과 움직이는 GIF 이미지 3종, 총 24종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밴드의 경우 멈춰있는 PNG 이미지 5종과 움직이는 GIF 이미지 3종, 총 8종만 있으면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을 받고 난 후 최종 24종을 작업을 합니다. 오지큐는 사이즈가 740, 640 픽셀로 세 플랫폼 중 가장 큰 편입니다. 이렇게 플랫폼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작업할 때부터 캔버스 사이즈를 큰 사이즈인 1000픽셀, 1000픽셀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편해요. 각 플랫폼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모티콘을 제안하고 미승인 받았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과 다양한 이모티콘 플랫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모티콘을 활용해 재미있는 SNS용 영상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유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에 컨텐츠를 꼭 올려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올리세요. 올려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모티콘 플러스, 이모티콘 구독제 시스템이 생기면서 신규 출시량이 대략 하루 25개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2019년에 하루 3개, 2020년에 하루 9개, 2021년에 하루 25개로 1년마다 3배가량씩 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곧 신규 이모티콘 출시가 30개, 40개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겠죠? 이렇게 경쟁이 심화될수록 내 캐릭터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홍보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바로 SNS가 제격입니다. 사실 이렇게 SNS를 이용해서 이모티콘을 노출시키려는 의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SNS를 통해 내 캐릭터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1명, 2명 모이면 그게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에 엄청난 응원과 힘이 돼요. 내 캐릭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잠깐이나마 웃음을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도 그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SNS 댓글과 메시지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을 받다 보면 점점 재미가 생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내 캐릭터를 이모티콘에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어주세요. 거창한 만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한 장의 그림이라도 좋아요.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세요. 그럼 한번 SNS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는 그림이나 사진을 올리기에 아주 적절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플랫폼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이모티콘 작가님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작가 인스타 계정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이 강의를 듣자마자 꼭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많은 작가님들을 팔로우하세요. 이모티콘부터 인스타툰까지 다양한 분야로 팔로우를 하신 후에 작가님들이 어떤 컨텐츠를 주로 올리고 어떤 주제가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많은지 확인을 해보세요. 인스타에서는 주로 귀여운 만화의 컨텐츠나 커플의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가 인기가 많아요. 만약 커플 이모티콘을 출시하셨거나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SNS에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사용해서 커플 관련 짧은 만화를 올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짧은 애니메이션, 인스타에서는 릴스라고 그러죠. 30초 이내의 음악이 들어간 짧은 영상인데 캐릭터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영상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은 컨텐츠들을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의 캐릭터에 적용시켜 컨텐츠를 제작해보세요. 두 번째,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사실 글을 올리기에 적절한 사이트지만 저는 캐릭터를 알리기에도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위터의 리트윗이라는 기능 때문인데요. 리트윗은 쉽게 말해서 퍼가기예요. 만약 제가 어떤 글을 올리고 그 게시글을 본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그거를 리트윗, 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미지는 퍼간 사람의 계정에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계정을 팔로우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겠죠. 이렇게 리트윗 기능은 무한하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알리기에 제격이에요. 그리고 트위터를 하시면 트렌드를 정말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양한 밈이나 짤들이 트위터에서 많이 파생이 되거든요. 트위터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는 다양하지만 주로 재미있거나 유머성 드립이 있는 컨텐츠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앞의 두 플랫폼보다는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해주세요.
인스타나 트위터만큼 큰 파급력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기록용으로 좋아요. 저는 이모티콘이 잘 안 되던 시절에는 블로그에 제 이모티콘을 포트폴리오처럼 정리해 올려서 종종 이모티콘 외주를 받기도 했어요. 블로그는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모티콘 캐릭터용 주 SNS 계정으로 키우시기보다는 인스타 또는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컨텐츠를 블로그에도 같이 곁들여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아무래도 영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미지를 포스팅할 수 있는 새 플랫폼보다는 진입장벽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영상 작업이 가능하다면 내 이모티콘을 홍보하기에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유튜브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잘 키운다면 저는 이 네 가지 플랫폼 중에서 파급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SNS에 올리는 컨텐츠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만화. 짧은 컷툰입니다. 컷툰의 종류에는 일상툰과 공감툰, 위로툰, 유머툰, 커플툰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를 그리시면 돼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이모티콘을 기획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 참고자료, 이미지들을 모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영상툰입니다. 영상툰은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과 스토리가 없는 애니메이션으로 나눠지고요. 우리가 이번 9챕터에서 만들 이 틱톡 영상툰 같은 경우가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스토리가 없는 애니메이션은 아까 말했던 릴스, 이런 식으로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따로 추가해서 그린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이제껏 만들었던 이모티콘 모션들을 재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이모티콘을 만들면 여러 가지 모션 작업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툰에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장의 짤 컨텐츠도 있어요. 한 컷이라 그리기가 간단해서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컨텐츠예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짤이나 유머성 짤이 있고요. 사람들은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SNS 프로필 사진에 적용하기 좋은 그런 짤들을 선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에 컨텐츠를 올려야 하는 이유와 SNS의 종류, 컨텐츠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상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법과 러프 스케치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유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법과 러프 스케치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모티콘 기획할 때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을 보면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주제가 뭔지 서치를 하고 짤이나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인스타 계정을 만들고 처음 제작했던 컨텐츠는 MBTI 공감툰이었어요. MBTI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 건데요. 그 당시에 MBTI 관련 유머 짤들이 SNS에 많이 올라왔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유행에 탑승을 해본 거였는데요. 만화를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요즘 유행하는 컨텐츠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로 레퍼런스를 참고하지 않고 내가 만든 이모티콘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도 있어요. 제 캐릭터 망그러진 곰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하찮게 생겼지만 춤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라는 캐릭터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모티콘에도 춤 모션이 많았고 이 모션들을 활용할 컨텐츠를 생각하다 나온 게 바로 이 틱톡 영상툰입니다. 망그러진 곰은 춤을 잘 춘다. 그런데 그 춤 연습은 어디서 할까? 집에서 하겠지.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쭉쭉 캐릭터의 스토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제가 컨텐츠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쓰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저와 함께 이 틱톡 영상툰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영상툰을 만들 때 러프 스케치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한 장소에서 모든 스토리를 다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려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미지를 보면 지금 캐릭터의 방에서 모든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거실이었다가 방으로 갔다가 부엌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가 너무 많이 바뀌면 그리기가 힘들고 스토리도 길어지거든요. 가능하면 한 장소에서도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짜주세요. 그럼 컨셉과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컨셉은 춤 연습을 하는 캐릭터고요. 스토리는 방 안에서 춤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엄마가 방 안으로 급습을 합니다. 결국 엄마의 방해로 연습에 실패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렇게 스토리가 정리되었으면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러프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러프 스케치는 컷툰처럼 그려주시되 캐릭터의 동선을 함께 그려주세요. 먼저 첫 번째, 캐릭터가 춤을 추는 컷과 두 번째, 엄마가 방 안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캐릭터는 침대 위로 이동하여 숨는 컷. 그리고 세 번째, 엄마가 방 밖으로 사라지고 침대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다시 춤을 추는 컷. 그리고 네 번째, 엄마가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결국 춤추는 걸 들키는 컷.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적이 흐른 후 어색하게 밥 먹어라 하는 컷. 이렇게 캐릭터의 동선과 함께 러프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려야 할 이미지들이 뭐가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캐릭터의 방.
배경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엄마가 문을 열고 등장했다가 다시 문을 닫는 모션을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가 침대로 도망가서 누워있는 모션과 다시 침대에서 내려오는 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키고 난 후 밥 먹어 하는 마지막 이미지가 필요해요. 여기서 영상툰에 필요한 춤추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7챕터에서 그렸던 엉덩이를 실룩이는 모션과 헤드뱅잉 하는 모션, 이 두 가지의 춤 동작을 활용할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7챕터를 완료하고 들어주셔야겠죠? 하지만 제가 영상툰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 자료들을 따로 제공해 드릴 거라 7챕터를 듣지 않으셨어도 이 자료들을 이용해 영상툰을 제작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연습을 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7챕터를 듣고 거기서 만든 여러분들의 캐릭터로 영상툰을 제작해두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법과 러프 스케치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툰에 필요한 배경 이미지와 연결 애니메이션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유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배경 이미지와 연결 애니메이션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의 영상툰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영상툰과 동일하게 그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의용으로 좀 더 단순화시켜서 그려볼 거예요. 저는 망그러진 곰 캐릭터 대신 3챕터에서 그렸던 토끼 캐릭터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의 방, 배경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춤 동작, 우리는 7-2강에서 그렸었죠? 이 모션을 활용해 줄 거예요. 그 다음 엄마가 문을 열고 등장하는 모션을 그려줄 건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캐릭터는 침대로 도망가는 모션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문을 닫고 방을 나가는 모션이 필요하고요. 엄마가 방을 나가면 다시 두 번째 춤을 출 건데 이 모션은 7-3강에서 그렸던 모션을 활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다가 결국 엄마에게 들키는 장면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춤을 추다가 들키고 나서 춤을 안 춘 척 차렷하는 자세를 그려줄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적이 흐른 후 밥 먹어 하는 이미지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 강에서 오늘 그린 자료 소스들을 제공해 드릴 거라 7챕터를 듣지 않으셨어도 영상툰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으니까 가능하면 7챕터의 춤 모션부터 들어주시고 거기서 만든 여러분들의 캐릭터로 영상툰을 제작해주세요. 그럼 배경 이미지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렸던 러프 스케치를 바탕으로 배경 이미지, 캐릭터의 방을 그려볼게요. 우선 참고할 배경 이미지를 수업 노트에 올려놨으니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럼 새 캔버스를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SNS 업로드용으로는 1000픽셀로도 충분해요. 저는 우측에 검은 박스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1000 사이즈로 설정을 해주시고 DPI 해상도는 72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창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구 버튼을 눌러주시고 레퍼런스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거를 켜주세요. 이 기능은 색칠할 때의 레퍼런스와는 다른 기능이에요. 우리가 그릴 배경 이미지를 이 창에 불러와서 참고하며 따라 그릴 건데요. 이때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아이패드, 사진 앨범에 저장을 해주셔야 해요. 다운받은 이미지를 사진 앨범에 저장하는 방법을 제가 수업 노트에 적어뒀으니 꼭 확인하시고 강의를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눌러주시고 이미지 불러오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배경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창을 하나 띄워서 여러분들이 참고해가면서 그리실 수 있어요. 배경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춤 모션을 그렸을 때와 동일한 브러쉬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 분필 4버전을 선택을 했었고요. 사이즈는 5%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먼저 러프하게 이 이미지를 참고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방의 벽을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앞부분에는 책상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핸드폰도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될 것 같고 핸드폰을 거치대 위에 올려놓은 모습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침대, 캐릭터가 여기서 춤을 추다가 침대로 이렇게 도망가는 모션을 그려줘야 되니까 캐릭터가 움직이는 동선과 캐릭터 사이즈를 고려해서 침대와 책상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러프하게 처음에는 그려주셔도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여기서 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문을 그려줘야 되니까 문을 생각해서 배경 이미지를 그려줄게요. 이 정도로.
문이 이렇게 열린 것도 상상을 해서 적당하게 그려줍니다. 배경 이미지에서 문은 그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방문을 열고 닫는 그 모션에서 문을 같이 그려줄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서 문은 삭제해주고요. 벽이 어느 정도 너비가 되어야 할지 대략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배경 러프 스케치를 완성해 주셨으면 깔끔하게 라인을 따주시면 되는데요. 레이어 가셔서 러프 스케치 불투명도를 줄여주시고 새 라인 레이어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위에 깔끔하게 라인을 따주세요. 이제 더 이상 참고할 이미지는 필요 없으니까 레퍼런스 창은 꺼줬고요.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따주셨으면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레이어 창 눌러주시고 레이어를 클릭하신 후에 레퍼런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채색용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지금 라인 레이어가 채색용 레이어 밑에 있으니까 꾹 눌러서 위로 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배경 색상을 바꿔서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색 레이어로 가셔서 저는 벽지부터 채색을 할게요. 벽지는 하얀색으로 채색을 하고 이제 뭐 침대 색깔이나 책상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으로 골라서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침대는 노란색으로 칠해주고요. 그리고 바닥색은 베이지 색상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책상은 갈색으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색. 그리고 거치대 색상도 원하는 색으로 칠해줄게요. 핸드폰 색상도 칠해주시고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문을 열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도망가는 캐릭터 이미지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이 배경 이미지 원본 파일은 남겨둔 채 복제한 사본 파일 위에다가 참고하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갤러리로 가셔서 배경 이미지를 왼쪽으로 쓸어주시고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 제목 없는 아트워크 글씨를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거는 배경 이미지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등장하는 모션은 굉장히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주세요. 우선 레이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레이어 창에 가셔서 이 레이어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합쳐줄 건데요. 이 병합을 할 때 제스처를 이용해서 병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손가락으로 레이어를 꼬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병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션을 그려주기 위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켜줄게요. 도구 창을 눌러주시고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추가해가면서 모션을 그릴 건데 이때 이 배경 이미지를 클릭해주시고 배경이라고 써있는 글씨 있죠? 이거를 활성화시켜주시면 이렇게 프레임을 아무리 추가해도 배경이 밑에 깔린 채 보여지게 돼요. 모든 프레임에 배경 이미지가 깔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이 위에다 모션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타임라인 설정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설정을 누르시고 어니언 스킨 프레임을 1로 설정해주세요. 먼저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작부터 그려볼 거예요. 제가 모션을 그릴 땐 제일 처음 순서가 뭐라고 그랬죠? 첫 동작과 끝 동작을 그려주라고 했어요. 첫 동작은 문을 열기 전, 문이 닫혀있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끝 동작은 문을 열고 엄마 캐릭터가 방으로 들어온 모습이에요. 먼저 첫 동작을 그려줄게요. 레이어는 삭제를 해주고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러프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문이 닫힌 모습을 그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손잡이도 그려주고 문이 열렸을 때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끝 동작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프레임을 하나 추가해주시고 문이 열렸을 때를 생각을 해서 침대에 닿지 않도록 겹치지 않게 적당히 그려주세요. 마찬가지로 러프하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방 안으로 등장하는 모션을 그려줘야 되니까 캐릭터의 정면 턴어라운드를 가져와서 참고해가며 그리도록 할게요. 갤러리로 가셔서 정면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후 복사를 해주시고 눌러줄게요. 그리고 적당히 크기를 키워주시고요. 저는 춤 모션을 그릴 때 귀를 생략하고 그렸으니까 이번에도 여기서는 귀를 생략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이 열린 장면이랑 같은 장면이니까 같이 선택을 해서 그룹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 적당하게 조절을 해줄게요.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팔 한쪽을 펼친 상태로 그려주고
겹친 부분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캐릭터 표정도 웃는 표정 말고 저는 무표정한 걸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배경 레이어가 너무 잘 보이니까 배경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금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배경 색상도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첫 동작과 끝 동작을 그려줬고요. 여기 밑에 이 부분도 같이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문의 밑에 부분도 빠지지 않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끝 동작도 그려주셨고요. 이제 중간 동작을 넣을 건데요. 첫 동작과 끝 동작에 가깝게 중간 동작을 그려주시면 돼요. 먼저 첫 동작에 가까운 중간 동작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프레임으로 가셔서 프레임 추가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나서 문이 살짝 열린 모습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문은 이런 식으로 이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중간 동작을 그릴 때 이 포물선 라인에 맞춰서 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빨간 라인이 첫 동작이니까 이게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문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손잡이도 이런 식으로 열릴 거니까 라인에 맞춰서 같은 선상에 올 수 있도록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포물선 라인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문틈 사이로 캐릭터가 살짝 보여야 되겠죠? 중간 동작에서 캐릭터는 따로 그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끝 동작의 캐릭터를 복사해주시면 돼요. 레이어창 가셔서 끝 동작 캐릭터를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지금 이 프레임과 같은 그룹이 되어야겠죠? 그룹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캐릭터를 클릭을 하신 후에 위치를 이동시켜줄게요. 이쯤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주고 지금 헷갈리니까 어니언 스킨 프레임 끄고 이 상태에서 겹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문에 가려서 안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여기도 지워주시고 이렇게 중간 동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 동작에 가까운 중간 동작을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프레임을 추가해 주시고요. 다시 모션을 그리기 위해 어니언 스킨 프레임을 켜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초록 라인이 끝 동작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포물선을 그려주시고 끝 동작에 가깝게 중간 동작을 그려주세요. 이쯤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벽 부분의 문도 그려줄게요. 마찬가지로 엄마 캐릭터를 그려줄 건데 이번에도 간단하게 끝 동작의 캐릭터를 복사해줄게요. 영상2는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하게 모든 프레임을 다 그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레이어 창에 가셔서 마지막 끝 동작의 캐릭터를 복제해주시고 꾹 눌러서 끌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레임 4번과 그룹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위치를 이동시켜줄게요. 초록 라인에 살짝 가깝도록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겹친 부분을 지워줄 건데 헷갈리니까 어니언 스킨 프레임은 꺼줄게요. 여기서 이제 겹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캐릭터도 이 부분은 벽 뒤로 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안 보이니까 지워주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문을 열고 등장하는 모션은 끝났습니다.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엄마 캐릭터가 방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션 같죠? 이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침대로 도망치는 캐릭터를 그려줄 거예요. 이때는 총 2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 서 있다가 침대로 도망가는 그 이미지 한 장이랑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이미지 한 장, 이렇게 2장이 필요해요. 우선 여기서는 문이 닫혀있으니까 캐릭터가 계속 춤을 추겠죠.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캐릭터가 침대로 도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룹 안에다가 그려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룹 안에다가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맞춰서 캐릭터를 그려주실 건데 이때도 턴어라운드 정면 이미지를 가져와서 참고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정면 레이어를 복사해주시고 그룹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귀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금 침대를 향해 도망가는 모습이니까 이목구비도 살짝 오른쪽으로 그려주고 팔을
팔을 침대를 향해서 뻗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고, 다리도 살짝 기울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춤을 추다가 엄마가 등장하는 순간 갑자기 빠르게 침대로 도망치는 그런 컷을 하나 그려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프레임에서도 침대로 도망가는 이미지를 한 장 그려줄 건데요. 여기서는 따로 그리지 않고 이 레이어를 복사해서 위치만 이동시켜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프레임으로 가신 다음에 레이어 창 키시고 여기다가 두 번째 그렸던 레이어를 복제한 다음 꾹 눌러서 세 번째 그룹 안에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동 툴로 적당하게, 지금 앞에 서 있다가 뒤로 가는 장면이니까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것, 엄마가 방 안에 등장했을 때 캐릭터가 모른 척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턴어라운드 정면 이미지를 복제해와서 거기서 수정해가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룹을 열고 이 4번 그룹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여기서도 귀는 생략을 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누워있는 상태로 그려줄 거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포즈를 취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해서 회전해가지고 편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뻗고 세상 편한 자세로, 팔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저는 딴짓하는 척 책을 읽는 모습으로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려줬고요. 표정도 세상 순진한 모습으로 약간 무표정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목구비도 살짝 책 쪽으로 이동시켜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동작까지 그려줬습니다.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도망가는 느낌이 나도록 그림을 그려줬어요. 어니언 스킨 프레임을 켜서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너무 사이즈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느낌이라 전후 프레임을 참고로 해가면서 사이즈를 적절하게 수정해주세요. 다시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러프 스케치를 깔끔하게 라인을 따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창 클릭하시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헷갈리지 않게 어니언 스킨 프레임을 꺼줄게요. 그리고 배경 레이어도 불투명도를 좀 조절을 해서 그리기 편하게, 이제 러프 스케치 레이어도 불투명도 조절해주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라인을 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깔끔하게 따서 총 4프레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러프 스케치를 깔끔하게 라인을 따주고 채색까지 완료해봤어요. 레이어 창에서 배경 색상을 끄고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문 부분을 색칠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을 닫고 방을 나가는 모션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따로 그릴 필요 없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장면을 반대로 거꾸로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복제해서 문을 닫는 용으로 하나 따로 만들어줄게요. 갤러리로 가셔서 복제를 하시고, 이것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온 컷이라고 이름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문을 닫고 나가는 컷. 그리고 들어가서 프레임을 간단하게 반전시켜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이 모션에서는 엄마가 문을 완전히 닫고 나갈 때까지 이 캐릭터는 계속해서 모른 척 침대에 누워있도록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에 가셔서 이 도망치는 캐릭터는 삭제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망치는 캐릭터는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침대에 누워있는 캐릭터를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면은 작업을 할 때 헷갈리니까 채색 레이어와 라인 레이어를 하나로 병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두 번째 프레임에 붙여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복제를 해서 세 번째 프레임에 붙여 넣어줄게요. 그리고 문이 닫힌 순간부터 캐릭터는 두 번째 춤을 출 거니까 이 마지막 프레임은 비워두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모션까지 완성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두 번째로 방 안에 들어오고 결국 춤추는 걸 들키는 캐릭터의 모습을 그려줄 거예요. 이 경우는 아까 만들어놨던 문을 여는 장면, 이 문을 여는 장면을 복제를 해서 도망가는 캐릭터만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파일을 복제해주시고 이름을 두 번째 등장 장면이라고 설정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엄마가 등장할 때는 춤을 추다가 결국에 들키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도망가는 캐릭터는 삭제를 해주고 이번에는 신나게 춤을 추다가 도망을 못 가고 들키는 거니까 캐릭터를 삭제를 해줬고요. 이렇게 두 번째 엄마 등장 장면까지 그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춤을 열심히 추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캐릭터가 차렷하고 멈춘 자세를 하나 그려줄 거예요. 배경 이미지를 참고해서 그 위에 캐릭터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배경 이미지를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제목은 차렷 자세 컷으로 할게요. 그리고 턴어라운드의 뒷면을 복사해서 참고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를 대충 가늠을 해서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귀는 삭제를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물투명도 조절해서 깔끔하게 라인을 따줄게요. 채색도 마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춤추다가 들킨 장면도 그려줬고요. 마지막 이미지, 서로 정적이 흐른 후 밥 먹어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 장면은 이미지를 새로 창작을 해서 여기다 그려줄게요. 문을 열고 엄마가 등장한 장면을 그려주고 뻘쭘하게 서 있는 캐릭터를 그려주면 되겠죠? 약간 민망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려고 저는 마지막 프레임은 되게 찌글찌글 하찮게 그려줬어요. 밥 먹어라 이렇게 멘트도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지막 장면까지 그려보았습니다. 라인을 따고 채색하는 법은 이전 단계처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툰에 필요한 배경 이미지와 연결 애니메이션들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패드 영상 편집 앱을 이용해서 영상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